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교통사고 사망 중상해 사건은 반드시 소송으로 가는 게 유리하다. 소송 진행을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근본 사례에서도 중상해 사건에서 소송으로 가서 굉장히 높은 금액이 인정받은 사례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 사건은 제가 직접 진행한 사건은 아닌데 특히나 과실 비율 등 관련해서 좀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가져와가지고 소개해드리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 원고분께서는 밤 8시 반경에 교차로 부분에서 술을 드시고 무단횡단하시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승용차에 충격을 당해서 가슴 부분을 충격당해가지고 넘어진 다음에 뇌출혈 등의 손상을 입었습니다. 무단횡단 사건에서 통상 보험사는 책임 부정하곤 합니다. 그 주된 이유가 밤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상당 부분 차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데 교차로에서 갑자기 누군가 술 먹은 사람이 갑자기 뛰어서 나타나리라고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냐. 즉 운전자는 법에 따라 모든 교통 규칙을 지킨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의 의무를 기울일 게 없다. 우리 법상 신뢰 원칙이라고 하죠. 이런 것을 주장하곤 하죠. 이런 신뢰 원칙을 언급하면서 무과실을 주장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은 피해자분께서 그 말이 맞다. 일견 들어봤을 때는 밤에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내가 운전자를 하더라도 이걸 피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굉장히 낮은 수준의 위자료만 받고 합의해버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근데 사실 무단횡단 사건이라도 당시의 노면 상태나 그리고 기상 상태, 운전자의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잖아요. 뭐 블랙박스나 CCTV 등을 종합해서요. 그러면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으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이런 사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또한 실제 다투어서도 많이 인정되고도 있고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밤 8시 반에 술에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와서 사고가 났는데 이 사건에서 얼마나 과실 비율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건에서 피고의 과실 비율이 무려 65%가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뛰어든 측의 과실이 35%라는 것이죠. 이렇게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변호사 상담 꼭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원고분께서는 총 3억 3천만 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에는 기대 여명까지의 일실 수입, 즉 상실된 수입액과 향후 치료비, 그리고 0.5인의 개호인 비용이 모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보험사 측 차량, 즉 가해 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데 중앙선을 살짝 침범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 좌회전을 하던 도중에 무단횡단하는 원고를 딱 충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원고분께서는 뇌출혈을 입었고 뇌출혈로 기대 여명이 73%, 정상인의 73%로 줄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이 과실 비율, 그리고 노동능력 상실률, 개호인 수, 이 부분이 됐는데요. 우선 과실 비율 관련해 가지고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사건 CCTV나 블랙박스 같은 것들을 기초 자료들 그 포함해서 모든 자료들을 봤을 때 저녁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좌회전을 하는 가해 차량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운전했다 그러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봐가지고 그 과실 비율을 65%로 인정을 했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노동능력 상실률 관련해 가지고는 당연히 이번 기간 동안은 100%의 상실률이 인정됐고요. 이번 기간 후에는 영구적으로 56%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신 변호사님께서도 굉장히 이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제가 추정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적정 개호인수 관련해서는 법원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1일 성인 여자 0.5인이 인정됐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다퉈졌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제가 담당하는 사건에서 통상적으로 상대방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요새 병원 같은 경우는 입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중환자실이나 그렇게 사지마비가 반영된 환자들의 이런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24시간 케어 시스템 혹은 개호인 없는 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간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 개호인이 필요하지가 않다. 병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알아서 해준다. 라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병원에 항상 끝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삶이 닿을 때까지. 당연히 바깥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바깥에서 치료받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그래도 간호사들이 해줄 수 없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화장실을 간다. 그런 부분은 간호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도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목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배변 활동을 한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보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챙겨줄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1일에 4시간 정도, 0.5인 정도의 개요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부단횡단 사건에서 가해자와 보험사가 무과실 주장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들 말 믿고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하거나 극히 낮은 가액으로 합의하시면 안 된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